때문에 생각하는데. 아유, 다 빌어야지. 우리 어디 빌 차입니까, 지금? 지금 지지할 차례입니까? 124페이지 빌찰래. 124페이지. 중간 충을 충. 이 충이 이래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국이 좀 답답한 팔자들 있잖아요. 그 답답하다는 게 그 합이 많아 답답하거나 조후적으로 이렇게 평중되어 있는 사주들이 조후 평중이 좀 심한 경우 있죠. 이럴 때 이 충이 탁 와서 해주면서 이 충되는 게 만약에 이게 조우용신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들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주가 좀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딱 보면 관인속통이나 식재국이라든지 모양이 정말 뭐 한두 가지 케이스로 딱 정해져 보면 막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럼 금방 하는데 아까 그 설명했던 사주도 얼핏 봐버리면 그 서울에 있는 그 대가들도 보세요. 실수를 해버리잖아요. 잘한다는 사람들도. 그게 이제 눈에 안 익으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역업을 했던 옛날 선생님들 중에 딱 보면 감각 있는 사람들이 바로 때리쁘잖아요. 딱 수제라고 때리쁘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관인의 형태나 식재의 형태가 불분명하잖아요. 이런 팔자를 보고 그렇게 때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대각 한 방 날리는 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합이나 조후 평중이 심한 팔자들은 이런 거 있죠. 이 충에 의한 이게 일종의 이제 깨버리는 작용이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이 자체를 우리가 깨돌이로 봐버리기 때문에 상충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그 어떤 운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예를 들어 건강적인 측면에서의 신수라든지 뭐 인간관계나 뭐 일종의 가족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갈등을 분명히 주거든요. 팔자에 충이 있으면. 근데 이거는 또 이런 식의 어떤 아픔도 있지만 보통 이런 거 깨돌이로서의 능력이죠. 능력을 이제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딱 충이 있으면 뭔가 얘가 좋은데 그게 조우용신까지 갖추고 있으면 훨씬 더 이게 좋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합격 같은 거 볼 때도 조후가 이렇게 해갈될 때 있죠. 이럴 때도 합격이 돼요. 이 무조건 관이 왔다, 뭐 인성이 왔다 이게 아니고 조후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게 해갈될 때 있죠. 해소되는 거죠. 이럴 때 붙어보거든요. 그리고 조후가 이렇게 뭔가 좋아지면 보통 팔자의 균형이 좀 만들어지면 이 균형에서 오는 밸런스 때문에 돈도 벌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쌤도 내년에 조후의 밸런스가 온댔죠, 제가. 네. 예, 그리고 충도 한번 온다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신축년에 큰 정미니까 이럴 때 이제 큰 돈을 한번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했죠.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 지금 병술 지금 병술 아닙니까? 쌤 띠가 어떻게 되죠? 저 닭띠예요. 닭띠. 이게 술이란 거는 일종의 이제 반환살 작용이죠. 반환이라는 게 일종의 자격을 갖춘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떤 기회를 한 번씩 열어주는 어떤 그것도 되죠. 근데 그 다음이 또 대지 해자가 오면 이 천을 기인 효과 있죠. 요렇게 맞물리니까 올해 하반기에 어떤 계기점 같은 게 하나 오면 그 계기점을 발판으로 신축년에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래 봐도 돼요. 그럴 때는 금전적인 재물 보상도 따르고 그게 이제 그 보면 보통 그냥 우리 정말 단순하게 충의 논리로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땅 사야지. 예, 땅 산다거나 뭐. 예, 그게 해소, 해갈, 정리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운이 오면 기존에 했던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와 어떤 정리 과정을 통한 새 출발의 기운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들어오는데 그 계기점이 보통 그 전년도 동짓달에 많이 오거든요. 동짓달 전후할 때 신축년의 어떤 암시를 보통 줘요.
동짓달에 주는 암시 효과는 뭔가 모를 어떤 계기점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줍니다. 생각도 되고 행동도 되고 인간관계도 되고. 그게 보통 전년도 동짓달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해가 바뀌면서 하나의 어떤 인과관계 있죠.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참 이걸 뭐 이렇게 명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 애매한데 그냥 이런 어떤 인과적인 어떤 하나의 순서처럼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이 충이 좋습니다. 충이 서로 영향을 강화시킨 데 놨죠. 삭감시키는 작용, 충전, 재생, 경쟁의 조건 해놨죠. 충정, 재생,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충 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기회.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착실하게 해오는 사람들이 이게 충 오는 운이 오면 다시 그걸 재생하는 거, 재기의 발판. 재기의 발판을 만들고 이런 거죠. 재생, 경쟁의 조건을 의미한다. 때로는 이제 파괴작용도 있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파괴는 이제 충이 여러 차례 반복됐을 때 있죠. 이 충이 한 2번, 3번, 4번 반복되다 보면 두드려 맞는 게 이제 맞다 보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충 오는 운에 오면 이게 뭐 돈을 한번 크게 번다거나 아니면 직업적인 무대로 옮긴다거나 다시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돼요. 인테리어 같은 걸 리모델링 하는 것도 충하는 건데 저는 보통 이제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보면 이제 도화살 같은 게 이게 관여될 때 있죠. 도화살 운, 뭐 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될 때 이럴 때 이제 뭐죠? 도화운이 오면 항상 그 호주머니에 돈 나갈 일 많습니다. 올해 경자년이 도화인 사람은 돼지, 토끼, 양띠 있죠. 자꾸 호주머니에 돈 나간다거나 품위 유지할 일이 많다거나 소비가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 있죠. 그런 게 이제 소비 지출이 이상하게 사건적으로도 많이 이상하게 올해 소비할 일, 지출할 일, 투자할 일, 예쁘게 꾸미고 붙일 일, 인테리어 할 일 이런 거 있죠. 예. 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걸로 써도 그렇죠. 도화운에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소비 지출이죠. 이 도화라는 거는 우리가 12신사를 배우면 이게 프로로서의 자기 실력을 이렇게 만드는 동작이거든요. 예쁘게 내가 실력을 만드는 거 있죠. 도화대운이 이렇게 들어버리면 도화살이 대운에 들어버리면 자기 능력을 신장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능력을 신장시키고 내가 뭔가 잘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가 많이 생기십니까? 이게 인기가 많이 생기겠죠. 인기가 많이 생기다 보면 인기 관리를 하기 위해 뭐가 품위 유지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죠. 용용명리는 도화살이 이렇게 이제 확장을 확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도화운이 되면 배우고 싶고 뭘 하나 알아서 내가 써먹어 보고 싶고 그러려고 하면 투자도 좀 하게 되고 이런 거죠. 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도화운이 오면 예쁜 옷을 좀 입고 싶다 이런 거 있죠. 늘 그러면 어떡해? 늘 그러면 이제 대운이 이게 운으로 봐야 돼. 도화대운이 딱 간섭돼 버리잖아요. 그럼 도화대운 내내 이제 뭐 돈이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모인다는 해석도 되지. 그게 이제 자꾸 소비할 일이 생기니까 이런 운이 오면 능력이 신장되어서 내가 돈 벌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뭘 하나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도 막 바꿔보고 하지. 이상 종이에 싸놨는데 보기 안 좋으니까 이상한 하나 사고 싶고. 뭐 이 칠판도 뭐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거 있죠. 차도 이제 막 바꾸고 싶고 막 이런 게 이제 도화죠. 도화 오면 그래서 차도 많이 바뀌고 해.
옷도 이쁜 거 좀 바꿔 입으려고 막 좀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고 뭘 해도 후진 거 안 하고 싶고 막 그래요. 이사를 가도 좀 이렇게 막 내가 은행에 돈 좀 빌리더라도 때깔 나는 동네나 좀 좋은 동네 가고 싶어 하고, 집을 사도 오래된 맨션이나 아파트 안 가려고 해. 그 조금 좋은 데 가려고 막 이런 게 도화예요, 도화. 이게 도화는 때깔나고 품위 유지하고 실력도 있는데 항상 그 이면에는 있죠. 이 소비나 지출에 의한 투자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화가 오면 아랫사람들에게 돈 나가는 운도 돼요. 아랫사람한테 돈 나간다. 그 오늘 알고 그럼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아니지, 써야지. 맞는 그냥 쓰게 될걸? 이런 거지. 신살은 좋다 나쁘다는 보다는 그 환경에 노출되면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반팔티 입게 될걸? 이거지. 맞지? 겨울에는 파카 입게 될걸? 그런 거예요, 그냥. 그 환경에 사람이 자꾸 맞춰지게 돼요. 내가 요새 왜 이러지 하면서도 있죠. 막 그걸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신살은 그런 거예요. 신살은 환경이 주는 조건을 그렇게 이제 봐버리는 거죠. 인기가 올라가면 그만큼 구설이나 사본 같은 것도 따라. 도화는 그런 것도 있죠. 도화라는 거는 시기 질투. 내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것도 오고. 참 도화가 해석이 신살인 그래서 해설할 게 많습니다. 이 도화도 이제 보면 이 유도화 같은 거 있죠. 이런 도화는 이제 이 금속이잖아요. 이 금. 정말 좀 때깔 나는 거죠. 돈도 좀 많이 버는데 쓰기도 많이 쓰고. 근데 유가 또 하늘에 올리면 신금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단절사도 많이 들어와요. 끊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네. 또 맞췄습니까? 제가 또 맞는가 봐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보고, 그게 도화도 이제 다음 달에 이 12신살로만 계속 할 건데, 유도화하고 토끼묘자 또 다른 거예요. 예. 토끼묘자 도화는 소비를 해도 어떻습니까? 바람에 더 날리겠죠. 토끼묘자가 오면 목기가 준다는 속성 때문에 마음이 들떠요. 봄바람, 봄처녀 제 옷이네. 봄처녀 봄바람 바람 났네. 이 목기가 와버리면 사람 마음이 붕 떠버립니다. 그래서 기가 얇아져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목기라는 거는 기가 좀 얇아지기 시작해. 그럼 사람들이 뭐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막 그 말이 맞는갑네 싶어갖고 막 투자하게 돼갖고 막 그래갖고 뭐 이럴 때 도화운에 투자하게 되면 아랫사람들 있죠. 행님 하면서 와갖고 막 이거 돈 됩니다 이러면서 맞나 얼만데 한 1억이면 됩니다 행님 이러면 막 1억 넣어보고 그 돈 어디 갔노 이러면 막 모릅니다 행님 이러면서 이런 토끼묘자이죠. 막 자기가 뭘 투자했지도 몰라. 그때 집을 내가 사놨나 하고 계약서는 어디 갔노 막 이런 거예요. 남자들 헷가닥 이런 게 도와 와갖고 행님 아랫사람한테 투자해보면 자기가 뭘 샀는지 뭐 계약서는 어디 갔노 다 어디 갔노 이러고 도장 찍어 내 거 만나면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이 목기 바람에 자꾸 날리죠. 기억이 가물가물해. 바람에 날리니까 행동이 가벼워지잖아요. 가벼워진 행동 속에서 생각 없이 한 일은 기억이 잘 안 돼. 행님 고맙습니다. 소주 한잔 하지 하고 술 몇 병 묵으면요. 우리 그때 뭐 했노 이러면서 돈이 다 어디 갔노 이러면 막 어디 갔긴 다 술값이지 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이 토끼묘자 이럴 때 돈 벌면 또 술집 가면 붕붕 띄워주면 바람에 난리부죠. 그러니까 막 붕붕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뿌리고 있잖아요. 이 묘대운의 이게 도화를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꼭 보면 옆에 행님 하는 것들이 따라붙어. 그러면 품위 유지부로 돈도 잘 빌려주고 많이 벌고 잘 빌려주고 때깔 잡고 막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실속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도화는 도화기라 옷도 명품 입고 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오 도화는 그럼 어떻게 써주는 이러면 이 도화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고 12신살 할 때는 이제 이거를
다 쪼개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에 있다 하는 것도 지지에 있는 것도 달라요. 연에 있는 도화와 월도화, 일도화, 시도화 또 다르거든요. 그 예전에 그 재산샘 강명노트에 보면 이 돼지 해자가 망신살에 임하는데 이게 기신인 거예요. 기신의 망신이 시주에 있으면 예, 말년에 재파하여 돈이 다 깨진다고 때리거든요. 망신한다라는 거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돈이 없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게 급제가 파제살이라고 하거든요. 급제의 망신을 파제살이라는데 급제의 망신살이 파제에 들어서 시주 자리에 있으면 노후가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게 기신이면. 기신이라는 건 뭐냐면 조우로 안 반길 때 아니면 내가 신왕한데 굳이 시주 자리에 신왕왕 내 일주에게 힘을 안 주는 게 답인데 일간이 너무 세버린 거예요. 이 계유가 이 돼지 해자가 시주 자리에 있어버리면 연월에 있으면 한 번 젊었을 때 다 깨지고 넘어간다는 의미거든. 다 깨지고 그리고 나서 중년 이후에 발복한다는 해석이 되는데 시주 자리에 깨질 놈이 대문 밖에 딱 급제라는 도둑 파제가 저승사자의 모양을 딱 하고 도포를 안고 망신해하고 딱 있던 거예요. 이 망신이 뭐냐면 하도 칠 때 이래 있잖아요. 우산 들고 있는 거 있죠. 요래 있죠. 딱 대문 밖에 저승사자가 우산 들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게 급제 망신에 파제살이 붙었을 때인데 조가 실조돼 버리면 이때 이제 훅 간다고 보죠. 그게 만약에 공망까지 들었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돼지 해자가 똑같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럴 때 깨지 부는 거죠. 그때 탁탁탁탁 찍어보면 거의 다 맞아요. 이게 한 방에 그냥 이래 뭐 딱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일간 중심으로서의 어떤 억부라든지 조우적으로 반기냐 안 반기냐 볼 줄 알아야 되죠. 그것도 모른다면 이 신사를 쓰면 좀 어렵고 이게 원국에서 볼 때 있죠. 망신이 재성망신, 관망신 다 있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용선생은 용신이 망신이 돼붙잖아요. 용신인 돼지 해자의 재성이 용신망신이 들은 거죠. 그러면 이 돼지 해자를 이제 망신하는 걸로 쓰면 옛날 책에 뭐 나오냐면 이제 학원업, 교육업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의 원진 땅 맞아 보니까 종교 철학, 술의 천문 쓰니까 그게 망신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거 알고 망신해하고 잘 쓰는 사람들은 배 타는 사람들, 무역업, 망신했다는 게 해중의 간목 같은 경우는 배 타고 이래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러면 사망신도 다르겠죠. 신망신 또 다르겠죠. 이게 이제 인망신도 좀 다르고 그거를 이제 운에서 오는 거하고 원국에서 있는 건데 이게 12신사에서의 지지이죠. 지지. 우리 앞에 지금 공부하고 있죠. 자축인묘 진사음 신유술 이거를 철저히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 12신사를 들어갈 때 연월 일시의 그 좌표에서 보는 법하고 대운과 세운에서 간섭되는 걸 보는 거 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보는 연습이 돼버리면 사주를 좀 폭넓게 해석이 됩니다. 예, 해석이. 그래서 그래 보면 사주가 좀 잘 보입니다. 천간충이 이제 하늘길이 충은 적천수천미 해놨죠. 스스로 풀어낸다. 천간의 충 작용은 오행으로 충동을 하여 발생된다. 상충. 칠충 칠살 해놨죠. 천간충 순수 오행이 가지는 본질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일종의 극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늘에 뿌려진 기운이 극함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갈등 해놨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보통 그 천간에서의 충을 가장 많이 보는 게 천간은 어쨌든 충작용이라는 게 정신적인 걸로 많이 봅니다.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갈등. 천간에 충 같은 거 오면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사람이 좀 예민해지고 그래요. 천간 충이 오면. 정신적인 갈등. 그 다음에 천간을 드러난 세계라는 의미 때문에 보통 눈에 드러나는 사건 같은 거 있죠. 이런 사건의 원인 발발 이런 것들이 잘 오르죠.
사건의 어떤 원인이 이제 청간충에서 발견된. 이런 것들이 좀 온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청간의 충 자체를 아주 극단적으로까지는 안 보는데 보통 조후 정도 있죠. 조후용신이라든지 이런 조후적으로 반겨 쓰는 게 충이나 뭐 합의에 의해서 탁이 되면 이럴 때는 이제 좀 안 좋게 보죠. 뭐 병화가 깡깡 얼어붙은 동지석달에 이 병화 태양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신금 같은 게 왔을 때 있죠. 합의에 의한 탁이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사주 원국을 흔들어 버리는 작용 때문에 청간만 그냥 이런 조우적인 측면과 큰 관련 없이 청간 하나 정도 극하는 거는 지지에 큰 흔들림을 안 준다고 보는 거예요. 지지가 크게 청간에 대한 부분이 와도 지지가 크게 동요 안 하면 정신적인 갈등 정도로만 갖고 가는데 조우는 다른 거예요. 이 청간에 있는 태양이 얼어가고 있는데 막 이게 신금에 서리가 내려고 태양을 가리거나 구름이 들어가지고 뭉게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사람이 지지가 어떻습니까? 추워지겠죠. 이때 차가움을 청간에 태양이 하나 가려진 것에 의한 지지라는 환경의 차가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청간은 하늘에 뜬 태양이고 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잖아요. 이게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죠. 이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춥겠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조후적으로 춥다 덥다가 아닌 경우는 극하는 것만 그냥 내가 정신적인 갈등 같은 거 바로 돼요. 지지충. 청간충, 지지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과 양끼리 충. 음충, 해놨죠. 역마. 충은 이제 역마나 파괴, 재생산, 새로운 전환점, 변화 등의 발생. 고부가 가치의 기술, 특수성, 능력. 충 있으면 아까 그 팔자 봤죠? 기술성, 특수성, 능력을 소유해 법무, 사법, 의료, 세무회계, 금융, 전문 기술 자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죠. 좌우충. 좌우충 하면 이제 심성은 정직하지만 소심한 면이 있고 매사 신중하지 못해 변덕이 심하다. 이 좌우충의 가장 큰 특징은요, 수하의 충입니다. 한 번씩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수하 자체가 정신을 상징하거든요. 정신이 충했죠. 그 다음에 이 오하, 하를 심혈관계를 보면 심혈관이 있죠. 심장. 건강을 잘 봐야 되고, 혈압 잘 봐야 되고, 이 수하인 사람들. 그 다음에 우울증. 이거 왔다 갔다 좀 합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적인 이런 관계가 좀 있죠. 이런 분들이 또 역학을 또 많이 해요. 좌우충이잖아. 예? 좌우충이잖아. 아, 셈 있네. 이 명리 좀 많이 하시죠. 좌우충, 충미충. 어쨌든 충 자체는 우리가 이게 능력을 보죠. 실력자로. 충이 주는 거래. 사복이 있으시다고요? 네. 지지로 다 좌우충. 지지상충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보면 수하 작용 때문에 수하 작용. 이게 이제 청간에는요 병화와 임수가 있으면 그래요. 제가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이 청간충이거든요. 제가 딱 셈합 비슷한 거예요. 번복을 잘하고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정신적인 게 발달된 거잖아요. 이런 게 수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교육이나 심리나 정신과적인 거 있죠. 직업이
그런 쪽이 많아요. 뭐 상담직이라든지. 그게 이제 좌우충, 병임 뭐 이런 식으로. 법무, 사법, 의료, 건축, 토목. 건축, 토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화라는 게 이제 지었다, 팔았다, 허물고 하는 동작. 부동산도 사고 팔고, 엘리베이터, 컴퓨터도 많습니다. 의료 분야, 산부인과, 비뇨, 수화이도 신장, 방광 이런 쪽이라서 건강으로는 신경계통, 정신계통, 심장, 신장, 위장, 치질 등의 질병에 취약하다. 하다다 해놨죠, 뒤에. 아이, 이런 것도 이제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게 수화가 이제 하는 심장이고 수는 신장, 방광 쪽이죠. 그게 충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약화된다. 충미충 한번 볼까요? 충미충은 재산, 토지, 문서로 인한 다툼이 있다. 손재수나 시비수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좌우하고 또 다르게 충미는 이 충미충 자체를 이제 이 토는 권리나 이권으로 많이 보거든요. 권리, 이권 관계. 정말 토지, 문서 관계 이런 거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충미가 또 많은 게 그 집안에 그 조상 무덤 있죠. 조상의 선산에 관련된 선묘, 묘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옮기고 바꾸고 조정할 일이 있다. 그게 재산, 토지, 문서 조정이 있죠. 이게 보통 가족 관계나 어떤 그 집안의 조상 관계에서의 어떤 갈등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축 토목은 똑같죠. 전문 기술은 조경 뭐 이런 것들은 미중의 을목 이런 거죠. 조경 설계 이 미토 있으면 그렇죠. 조경 설계도 하시네. 자기 정말 용용명리에 용용명리가 원래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정말 이게. 선생님 그러면 내년에 이거 땅 사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건 아니죠. 운에서 오는 거하고 이거는 원국에서 충미가 있는 거예요. 조경 설계 관련된 이런 건데 보통 그 부동산 구입이나 이런 거는 보통 충을 해갖고 해갈시키는 효과 있죠. 이 충이 주는 해소 효과. 이런 것이 이제 뭔가 새 출발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사도 되겠네요. 사고 갖고 있으면 신축에 사놓으면 임묘진 4, 5mm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최소 이제 3년에서 4년 이상은 묵어둔다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면 좋죠. 예. 예. 신축의 그 축상에 있는 기토, 소축자니까 축축한 땅이니까 보통 논떼기, 밭떼기, 물가 근처나 이 신이잖아요. 그 근처에 큰 종교단체 있죠. 교회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보석이나 뭐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이 금이 또 서쪽이죠. 서구. 뭐 이런 식으로도 봐도 되죠. 인신충은 매사 서두르는 겨냐면 인신충은 좀 서두릅니다. 사람들이. 인신충 있는 사람들이 좀 성격 급한 사람들 좀 많고 매사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투쟁심이 있죠. 기본적으로 깨돌이는 뭐 충이면 다 깨돌이. 항공이나 무역 이런 거는 붕붕 날아다니는 거. 유통 판매도 이게 무역 유통이 다 날아다니는 속성, 역마 때문에. 건축, 토목, 상충은 건축, 토목이 다 조금씩 관련되죠. 그 다음에 해외 비즈니스나 의료는 치과, 정형외과, 뼈 만지고 하는 거 인신이 많이 간섭됩니다. 대세운에서 인신충은 직장 변동, 주거 변동, 남녀 애정 관계가 별게 발생. 팔자에 인신충이 있으면 애정 이혼, 이별의 아픔이 따른다. 건강은 혈압, 수족 장애, 심혈관 계통. 인신충이 있어도 이게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게 디스크도 돼요. 허리 디스크, 척추, 심혈관계, 혈압인자, 수족 장애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혈액 순환 장애 같은 거 있죠. 인신은 나에게 큰 무기와 능력을 주었지만 한 번씩 살면서 좀 다치거나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하는 거 있죠. 인신충이 또 그런 게 많아요. 충을 어떤 옛날 보면
좋은 얘기 하나도 없고 안 좋은 얘기만 있는 책도 많아요. 좌우충했는데 이런 거 심혈관계 조심해라, 뭐 충해갖고 뭐 오락가락한다, 뭐 인신충행하면 뭐 엎어진다, 뭐 다 그런 얘기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논리는 그러한 속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능력을 키워주는 효과 있죠. 능력이나 재주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드는데 보통 인신이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많고 능력자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망해도 있죠. 크게 망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작게 망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지금 아까 말했죠. 5만 원 그 먹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천수경 기도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 일낼 사람들, 인신충, 사회충은 좀 소심합니다. 수화는 조금 약간 소심함이 있죠. 근데 이제 구설시비 논쟁이 많다. 사회충도 구설시비 많고. 구설시비가 보통 인신이에요, 인신. 근데 사회충은 왜 그랬습니까? 사중경금, 해중간목이 있죠. 구설시비의 대표적인 게 인신충, 사회충. 그게 보통 운에서 들어올 때도 약간씩 잡음이 와. 인신충, 사회충. 진술충, 심고 뽑고, 이빨을 심었다 뽑았다. 법무사법하여 본다. 컴퓨터, 정보,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있죠. 정보를 넣다가, 우와, 누나 잘생겼다. 이런 말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있는데 있죠. 그 정보였는데, 이도 내가 또 해갖고 결혼했죠. 시설임대요. 건축, 토목, 유흥, 의료, 건강은 위장병, 심혈관계에 취약하다. 묘유는 또 뭐 있죠? 타인과의 충돌 시비수, 묘유충. 역시 깨돌이. 주거변동 심하다. 토끼 묘자, 왔다 갔다. 토끼는 집이 없습니다. 집도 없는데 충까지 맞았으니까 막 더 돌아다니겠죠. 이게. 저 묘유충. 쌤도 이사 좀 많이 갔지? 많이 다녔죠, 많이. 네. 충 맞으면 더 돌아다녀야 돼요? 예, 더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럼 안 예. 돼. 예. 무리한 투자나 사기를 조심하시오. 이 묘유충이 있으면 좀 그런 거 있죠. 충 맞으면 좀 덜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충은 충대로, 그 다음에 토끼는 토끼대로 왔다 갔다. 와. 건축, 토목, 정밀한 기술, 교육, 의료 분야의 인연이 많다. 이상하게 캠핑카가 예, 땡기더라고요. 이상하게 캠핑카가 막 타고 싶고 이런 것도 묘유충. 의료 분야도 치과나 피부과 많은데 이게 저기 뭡니까, 한의사도 많습니다. 묘유충이. 한의, 침, 침 놓는 거 있죠. 묘유, 정밀한 기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묘유가 또 이미용도 많아요. 예술 하는 사람들이죠. 토끼 묘자, 닭유자가 대표적인 도화잖아요. 건강은 간, 폐, 신경계, 수족계통의 질병이 약합니다. 질병이 약하다. 지금 간 예. 저기 예. 쓸개 제거했잖아. 쓰기 제거했네. 정말 이 용용명령이 정말 이 끝은 어딘지. 야, 수족계통의 질병이 약하다. 이런 거 있죠. 토끼 묘자가 신경성이거든요. 좀 예민한 거 있죠. 저는 지장간에 다 있으니까 좀 예민하죠. 아까 그 말했죠. 좀 쉬었다 했으니까.